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문혜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바로 직전의 영상에 이어서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 중 하나의 윈클립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이 본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CVPR에 게재된 논문으로 기존의 방법론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선택을 하고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직전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익숙한 이 에피션트 AD를 잠깐 다룬 뒤에 그리고 윈클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까지 나온 대부분의 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의 방법론은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이 MVTech AD를 사용을 합니다. MVTech AD는 대표적인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이 해당 데이터셋 덕분에 태스크가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방법론들이 이 99% 이상의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에피션트 AD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는 방법론별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페이퍼스 위드 코드에서 현재 퍼블릭으로 공개된 논문들의 성능을 리포팅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모두가 99점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데이터셋들 역시 공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MVTech AD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성능을 더 이상 끌어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 두 논문이 거의 동시 공개가 되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던 에피션트 AD와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윈클립이라는 제목의 방법론이 거의 동시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성능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두 논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리뷰하고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이 에피션트 AD고 이 윈클립이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론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잠깐 에피션트 AD를 짚고 넘어가 보자면 에피션트 AD는 이 효율적인 연산을 희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존 방법론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효율에 집중을 하면서 스튜던트 티처 구조의 에피션트 AD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법론들은 성능만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에피션트 AD는 속도와 효율을 같이 여겼다라는 점, 그리고 로지컬 어노멀리를 이제 고려했다라는 점이 기존 방법론들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와 같고요. 그러면 윙클립은 기존의 방법론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 방법론의 세팅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기존 방법론들은 대부분 이 원 클래스 세팅의 어노멀리 프리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는 어노멀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어노멀리가 나타날지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법론은 이 노멀 이미지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고, 그리고 노멀 이미지의 피처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어노멀리로 판별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디텍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팅에 기반해서 많은 방법론들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특정 데이터의 클래스에 국한되어 있고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모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의 클래스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클래스에 대응될 수 있는 이러한 유니파이드 모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된 방법론이 최근 공개된 것이 있으나 아직 활발히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희 연구실 내에 박사과정인 최희정 선배님께서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유니파이드 모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로 퓨ዥ, 노멀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선택을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ully supervised 세팅에서는 MVTech AD 벤치마크 성능이 포화된 것과는 달리 아직 제로 퓨샷 세팅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성능 향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할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반적인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해서는 이런 어노멀리 스코어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이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는 분류 같은 혹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처럼 여겨질 수는 있지만 이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러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펑션을 모델링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노멀 피처를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에서는 테스트 이미지로부터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멀 이미지를 갖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펑션을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펑션을 테스트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 이미지가 어노멀리 스코어가 몇인지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노멀리 스코어는 방법론의 핵심이고 방법론 계열에 따라 나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방법론 계열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서는 덴시티와 포인트 간의 디스턴스를 이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에서는 인풋과 아웃풋 간의 차이를 이용을 하고 스튜던트 티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디스턴스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윈클립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노멀리 스코어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클립입니다. 이 윈클립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해당 방법론은 클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립은 이러한 제목의 논문에서 제한된 방법으로 이미지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 간의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랭귀지의 멀티모델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각각의 텍스트가 들어오고 각각의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에서 각각 임베딩 CLS 토큰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 CLS 토큰 간의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수도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로부터 이렇게 CLS 토큰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짓과 실제 라벨의 경우에는 원래 텍스트 혹은 원래 이미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이미지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은 얼라인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클립은 자연어를 슈퍼비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 태스크에서 제로샷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각각 해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되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미지 인코더를 라벨로 아니죠. 이미지 인코더를 데이터로 그 텍스트 인코더를 타겟으로 해서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CLS 토큰으로 슈퍼비전 하는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된 텍스트 프롬프트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함으로써 해당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있으면 먼저 텍스트에서 각 클래스별로 후보군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각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 인코더가 프롬프트를 뽑아주게 됩니다. 아니, 프롬프트가 아니라 CLS 토큰을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 텍스트에 대한 이 CLS 토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나온 CLS 토큰과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유사도가 예상 타겟인 것으로 이제 분류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사전 학습된 클립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제로 퓨 노멀샷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윈클립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앞서 설명드렸던 그 제로샷으로 텍스트 인베딩을 슈퍼비전으로 해서 제로샷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은 라지 스케일로 사전 학습되었기 때문에 추가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 충분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와 사전에 정의된 텍스트 프롬프트들 간의 유사도를 이용을 하는 새로운 어노멀리 스코어링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추상적인 상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정의를 하기 위해서 컴포지셔널 프롬프트 앙상블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 댄스 비주얼 피처를 추출, 이를 이용을 해서 제로 샷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퓨 노멀 샷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와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다루기보다는 부분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로샷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노멀리 스코어링 펑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해당 저자들은 이 어노멀리 스코어링 펑션으로 투 클래스 디자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클립은 텍스트로부터 슈퍼비전 되었기 때문에 텍스트 임베딩을 이용을 해서 제로샷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노멀리 디텍션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정의된 노멀에 해당하는 텍스트들과 그리고 어노멀리에 해당하는 텍스트들 간의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텍스트들에 해당하는 유사도를 로직값으로 사용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 분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을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써 이해를 도와드리면 이렇게 어노멀리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있고 노멀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임베딩을 해가지고 CLS 토큰을 이렇게 뽑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 CLS 토큰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노멀리에 해당하는 CLS 토큰, 그리고 노멀에 해당하는 CLS 토큰, 그리고 이미지에 해당하는 CLS 토큰을 이렇게 각각 이 유사도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산한 유사도를 스포트맥스로 취해가지고 스코어링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이미지가 이 노멀이랑 어노멀리에 각각에 속하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하게 되면 모든 다양한 어노멀리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노멀 땡땡땡, 어노멀 땡땡땡이라고 하면 사실 어노멀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능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 태스크와는 달리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주어진 오브젝트에 대해서 상태를 분류해야 됩니다. 또한 이 어노멀리는 클래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텍스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뿐만이 아니라 이 상태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하기 위한 컴포지셔널 프롬프트 앙상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벨별로 이런 라벨별로 상태 단어와 텍스트 템플릿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이를 사전에 생성을 해서 이에 대한 앙상블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정의된 프롬프트는 크게 스테이트와 라벨, 그리고 텍스트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베이직한 프롬프트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얘를 세분화하게 쪼개가지고 스테이트 레벨, 그리고 템플릿 레벨, 얘를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이렇게 조금 더 긴 텍스트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조합을 이용을 해서 여러 사전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전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앞선 방식을 통해서 사전에 다수의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한 들로부터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임베딩을 모두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LS 토큰이죠. 이 추출한 임베딩들을 라벨에 따라서 에버리지 하여가지고 라벨을 대표하는 텍스트 임베딩을 각각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이러한 사전 프롬프트가 있고, 그리고 텍스트 템플릿이 있고, 이 서킷은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라벨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전 텍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얘를 두 개로 나누면 정상에 대한 사전 텍스트와 그다음 비정상에 대한 어노멀리에 대한 사전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를 모두 각각 텍스트 인코더로부터 CLS 토큰을 뽑고, 그리고 같은 이 정상에 해당하는 CLS 토큰, 그 다음에 비정상에 해당하는 CLS 토큰을 모두 각각 에버리지 해가지고 노멀에 해당하는 대표 임베딩, 어노멀리에 해당하는 대표 임베딩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만든 이 텍스트 임베딩들과
이미지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 클래스 디자인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링 하는 과정은 이 이후부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고 어노멀리 스코어링 과정은 앞선 투 클래스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노멀에 해당하는 임베딩, 어노멀리에 해당하는 임베딩이 나오면 이미지 인코더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 유사도를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그것을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사용을 하고 이를 이용을 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과정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들을 이용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을 위해서는 이 로컬 디테일을 포함을 하고 있는 댄스 비주얼 피처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만을 이용을 해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하나의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이용을 해서는 세그먼테이션이 불가능하고 조금 더 로컬 디테일을 로컬 피처를 포함을 하고 있는 이러한 피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부터 로컬 디테일을 가진 피처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딩을 픽셀 단위가 아닌 패치 단위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의부터 먼저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자면 슬라이딩 윈도우는 바이너리 마스크로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IJ 주변에 요거는 이 패치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IJ 주변에 K by K 커널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치 수는 윈도우 마스크만큼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윈도우 마스크는 패치의 수만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부터 로컬 디테일을 가진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0과 1의 값을 갖는 바이너리 마스크이고, IJ 번째 패치 주변에 K by K 커널만큼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를 4x4라고 할 때 패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윈도우의 크기가 K2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윈도우가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서 마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마스킹한 이미지를 각각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윈도우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모아서 임베딩 맵을 만들게 되고 이 임베딩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CLS 토큰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어려운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바이너리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윈도우를 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윈도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데 얘를 인코더에 넣어주고 각각의 윈도우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임베딩은 패치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이 CLS 토큰 역시 패치의 개수만큼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하나의 임베딩 맵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LS 토큰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클립 학습 과정에서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얼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라인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 CLS 토큰이기 때문에 CLS 토큰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 맵은 로컬 윈도우들의 CLS 토큰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임베딩 맵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각 로컬 윈도우에 대한 CLS 토큰이라고 볼 수 있고 이 CLS 토큰들과 CP를 통해 얻은 이 텍스트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컬 윈도우의 어노멀리 스코어는 해당 로컬 윈도우 안에 픽셀에 모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이미지 임베딩을 뽑게 되고 이 이미지 임베딩과 이 텍스트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 스코어는 이 해당 윈도우 내에 존재 모든 픽셀에 해당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윈도우별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을 하고 이를 윈도우 내에 있는 픽셀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윈도우가 슬라이딩 됨에 따라서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윈도우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 영역은
이 어노멀리 스코어는 이 원래 윈도우가 있던 이 픽셀에 할당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같은 픽셀에 여러 개의 윈도우가 겹치면서 어노멀리 스코어 또한 겹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픽셀에 3개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할당이 되게 되는데, 이를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합 평균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슬라이딩 윈도우별로 CLS 토큰을 뽑아주고, 그 CLS 토큰을 이용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노멀리 스코어는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한 그 픽셀의 영역에 해당하는 어노멀리 스코어고, 그렇게 계산해서 모든 영역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슬라이딩 윈도우가 겹치는 영역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개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할당이 되게 되고, 이를 조합 평균을 이용해서 하나의 최종적인 어노멀리 스코어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선 과정을 3개의 스케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스몰 스케일, 미드 스케일, 이미지 스케일. 스몰 스케일은 2x2의 커널, 미드 스케일은 3x3의 커널, 그리고 이미지 스케일에는 마스킹 없이 페널티메이트 피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밑에 미드 스케일과 스몰 스케일은 앞선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모두 동일하고, 마지막 이 이미지 스케일만 이 VIT를 통해서 나온 CLS 토큰을 제외한 마지막 이미지 피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앞선 과정과 동일하게 다 이 텍스트 인베딩과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인베딩 맵을 만들어주고, 걔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겹치는 영역을 조합 평균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어노멀리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 결과적으로 이 3개 스케일의 어노멀리 맵을 만들 수 있는데, 최종적인 하나의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모닉 에버리게이션을, 그러니까 조합 평균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인 어노멀리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은 이렇게 수행이 되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바이너리 윈도우 마스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를 미드 스케일, 스몰 스케일대로 수행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윈도우에 해당하는 인베딩 토큰을 이렇게 하나씩 다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인베딩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인베딩 맵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 인베딩 맵별로 텍스트 인베딩과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어노멀리 스코어는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겹치는 영역에 존재를 하게 되고,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 이 조합 평균을 이용을 해서 각 픽셀별로 하나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할당되어 있는 이 최종적인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로 조합 평균을 해줘가지고 하나의 어노멀리 맵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퓨 노멀샷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텍스트 슈퍼비전만을 이용한 이 세그먼테이션 혹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주얼 레퍼런스를 통해서 정의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 오른쪽은 비정상인데, 전체적인 구조적인 거에서는 어노멀리인 것이 없지만 이 방향이 달라서 어노멀리라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를 조금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K계의 노멀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윙클리 플러스라고 불리는 것인데, 윙클리 플러스는 랭귀지 가이디드와 비주얼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통합을 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어소시에이션은 뭐냐? 이 레퍼런스 어소시에이션은 비주얼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레퍼런스 이미지, 그러니까 노멀 이미지의 피처들을 모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인베딩 맵들을 모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쿼리 이미지와 피처와 저장된 모든 레퍼런스 피처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가장 큰 유사도를 갖는 것을 어노멀리 스코어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단계에서 들어오는 이 이미지로부터 인베딩 맵을 모두 뽑아주게 되고, 이 역시 3개의 스케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인베딩 맵을 뽑아서 저장을 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인베딩 맵들은 사전에 뽑아서 저장을 해 두는 것이고, 그리고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인베딩 맵을 계산을 해서 각각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가장 큰 유사도를 갖는 것을 어노멀리 스코어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하는 과정은 이와 같고요. F가 이렇게 뽑아진 것, 그리고 R이 기존에 저장된 것, 그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1-의 최소값인 것, 이것을 다시 도를 보면 최대값인 것을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개의 레퍼런스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세 개의 멀티스케일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에버리지 해가지고 few normal shot anomaly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어노멀리 맵이 만들어지게 되고 걔를 역시 다시 평균을 내가지고 최종적인 하나의 어노멀리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후의 과정에서는 기존에 앞서 했던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후 앞선 텍스트 프롬프트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랭귀지 가이디드 어노멀리 스코어 맵과 퓨징 해가지고 최종적인 어노멀리 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얻어진 이 어노멀리 스코어 맵과 그리고 랭귀지 가이디드를 통해서 얻어진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더하고 평균 내가지고 최종적인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 맵을 구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view normal shot을 이용해서 anomaly classification은 어떻게 하냐면, 이 view normal shot anomaly classification은 maximum value of MW,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진 최종적인 anomaly 맵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퓨샷 레퍼런스의 스페이셜 피처로부터 얻은 어노멀리 스코어, 나머지 하나는 랭귀지를 통해 얻은 클립 논리지로 얻은 어노멀리 스코어. 그러니까 위에 거는 비주얼 레퍼런스로부터 얻은 어노멀리 스코어, 아래는 랭귀지 가이디드를 통해 얻은 어노멀리 스코어를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세팅은 제로, 퓨, 노멀샷 세팅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성 요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MVTech Add와 비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매트리고는 AUROC, AUPRC, F1 Max, AU Pro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멘테이션 디테일로는 오픈 클립의 클립 임플멘테이션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전 학습된, 이러한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클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T 패치 인베딩은 스트라이드 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제로샷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로샷 세팅에서 윈클립과 클립 AC에 대한 성능을 비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방법에서 제한한 윈클립과 그리고 기존에 그냥 클립 AC로만, 그러니까 클립만 이용한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험 결과를 통해 역시 나이브한 클립 어댑테이션보다 스테이트를 넣은 텍스트 프롬프트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프롬프트 앙상블을 쓴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스테이트를 나타낸 그 프롬프트 앙상블을 넣은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ew Normal Shot Anomaly Classification입니다. 기존의 모든 방법론 대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윈클립 제로샷이 다른 방법론의 퓨 노멀샷 세팅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샷이 늘어날수록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클립의 경우에는 샷이 늘어날수록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샷은 레퍼런스 이미지의 개수입니다. 보시면 샷이 늘어날수록 성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기존의 방법론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로샷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론들이 없는데 이는 기존의 방법론들이 제로샷으로는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는 클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들 중에는 이 제로샷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비교를 위해서 개발된 다른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 MM과 마스크 클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트랜스 MM은 트랜스포머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픽셀 레벨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클립으로는 클립 기반의 제너럴한 세멘틱 세그먼테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완전히 동등한 비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윈클립이 다른 방법론 대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 노멀샷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 역시 기존의 다른 방법론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뷰 노멀샷 세팅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풀샷 세팅과도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패치코어나 혹은 패딤, 이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방법론이 고안된 것이 풀샷으로, 풀 슈퍼바이즈 세팅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완전히 공평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저자들은 풀샷 세팅으로 비교를 하고 있고 이 포샷 세팅의 경우에는 기존의 컷 페이스트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포샷은 95.2, 96.2지만 컷 페이스트는 95.2, 96.0으로 풀샷으로 사용한 컷 페이스트보다 포샷으로 한 자신들의 방법론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레그 AD 같은 경우에는 이 어그리게이티드 풀샷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신들의 방법론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VTech A들이 이용을 해서 컴포넌트 와이즈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구성 구성 요소별에 따른 성능 확인을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결과를 보시면 원 클래스 세팅과 투 클래스 세팅에서 꽤나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어노멀러스라는 그 텍스트를 따로 별도로 두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트 레벨과 프롬프트 레벨 텍스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은 이 로컬 피처를 뽑는 윙클립의 효과를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멀티스케일과 하모닉 어그리게이션, 하모닉 에버리징 효과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패치 토큰 그리고 패치 토큰은 윈도우 없이 VIT 마지막 레이어의 패치 피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지 틸링은 바이너리 마스크를 이용해 마스킹해서 포워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윈도우를 컷한 뒤 리사이즈해서 포워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패치 토큰은 랭귀지와 직접적으로 얼라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지 타일링은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지만 모두 컷하고 리사이즈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케일, 미드 스케일, 스몰 스케일을 뺄 때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하모닉 에버리지 또한 기존과 꽤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클립 플러스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퓨 노멀샷 세팅에서 스코어링 방법에 따른 성능 차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퓨 노멀샷 세팅은 윙클립 플러스는 이 두 개의 어노멀리 스코어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띄워놨는데 이때 하나를 뺀 경우 혹은 다른 하나를 뺀 경우에 각각에 따른 성능을 보여주면 이렇게 성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좀 봤을 때 로우 샷일 때는 맥스 MW 그러니까 비주얼 레퍼런스로부터 얻어진 그 어노멀리 스코어가 그 영향이 더 큰 반면 하이샷일 때는 랭귀지 가이디드에서 나온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더 큰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스케일에 따른 어노멀리 맵을 추가를 하면서 효과를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비전 NLP 모델을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 처음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클래스 랭귀지 가이디드 어노멀리 스코어링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노멀리 스코어링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아닐까라는 이 발표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을 위해서 윈도우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 로컬 댄스 피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가이디드로는 탐지할 수 없는 어노멀리를 위해서 비주얼 레퍼런스를 도입을 하고 있고 이 사전학습 클립을 된 클립의 파워풀 레퍼런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제로퓨 노멀샷에서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윙클립이 오피셜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좀 세부적인 디테일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코드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논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퓨 노멀샷에 따라서 그리고 AC 그러니까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노멀리 세그먼테이션에 따라서 방법이 너무 다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